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승미소입니다. 간만에 얼굴 보여드립니다. 아무도 보고 싶다는 말씀이 없어서 약간 서운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방송이 되어야 할 텐데, 일단 지난 한 주 놀란 가슴 많이 진정을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도 중요하지만 어제 토요일 올린 저의 소설 괜찮은 인사이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2월 21일 이후 중국 시장에 대한 생각들, 그것이 한국의 주식시장에도 어느 정도 흐름을 이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방송 놓치신 분들 꼭 보시고 오늘 금융시장 브리핑도 참고해 주십시오. 바로 토마스 류 선생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많이 힘드셨죠? 네, 전쟁을 치렀습니다. 고객들의 펀드 어카운트를 지켜주려고 야전 사령관 역할을 하느라 진짜 아주 힘들었던 한 주였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직접 보지는 못하겠지만 안 봐도 굳이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네네. 공포감, 두려움, 특히 주식 투자를 안 하는 분은 아무 생각도 없는데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보고 있으면 그 두려움이 밀려와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는 다우존스 지수가 1,000포인트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그냥 일상적이 돼버렸어요. 예. 근데 자, 여기서 좀 첫 번째부터 바로 질문을 드려야 될 게, 미국 증시가 월요일, 수요일 급등을 했어요. 그 급등하는 순간 모든 게 마무리되는 건가? 그런데 갑자기 목요일, 금요일에 말씀하신 것처럼 장중에 1000포인트 정도로 왔다 갔다 해버렸거든요. 한마디로 무서울 정도로 하락, 급락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극대화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슈퍼 투스데이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또 증시에 반영된 그 다음날 수요일 날까지, 그때까지는 미국의 정치가 증시에 큰 변수로 작용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슈퍼 투스데이 결과로 급진파 샌더스가 미끄러지고 온건파 조 바이든 후보가 1등으로 올라선 그런 긍정적인 결과로 해서 이제 수요일까지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급등해서 S&P 500 인덱스가 3,130인가요? 예. 거기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차트 기술 분석상 바닥 2850에서 3130까지가 딱 정확하게 61.8%의 엑스텐드였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의 꼭지점에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증시 큰 하락은 없을 것 같아는 조금 안도하는 마음을 가졌었는데, 목요일부터는 일단 정치 이벤트는 지나갔고 이제는 다시 볼드모트 이 현실을 보자 하는 투심이 작용해서 급락으로 다시 돌아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바이든 효과로 많이 올랐다. 그런데 곧바로 주말로 해서 하락했던 건 결국은 볼드모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만일에 슈퍼 투스데이에서 결과가 샌더스가 1등으로 나왔다 그러면요, 지금 증시는 작살났을 것입니다. 예, 지금 바닥 2,850이 문제가 아니고 아마 그 밑으로 한참 2,600 정도까지 빠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한편으로는 이거 참 남이 안 된 일에 잘됐다 하기는 그렇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 불확실성 하나가 정리된 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예, 네. 예. 그리고 그 연준이 긴급하게 인터미팅을 열어서 0.5% 금리 인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시장이 좋은 걸로, 좋은 일이다라고 반응을 했는데, 오히려 지나고 나니까 그걸 너무 서둘러서 그 상승의 모멘텀 재료로 이용할 수 있었는데, 바로 재료 소멸로 만드는 건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의견. 거기에 이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 하면서 2년 전이죠. 오토파일럿처럼 양적 완화나 자산, 대차대표 매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 하고 한마디로 신경질을 부렸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주가가 그 다음날부터 아주 박살이 났다고 하는데, 선생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도 3월 17일로 예정된 폼C 그날까지 계속 루머로서 있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볼드모트는 사실 금리 인하로 잡을 수 없는 상대거든요. 그렇죠. 예. 네, 이것이 눈에 보이고 분명한 적이라고 보면은 미국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동원해서 박살을 낼 수 있지만은 이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완전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저는 이제 파월 의장의 그 심정을 조금 이해할 만한 게,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의 그 볼드모트 확진자는 50명 정도였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 파월 의장은 아마 금리 해프 포인트 인하했으면 이 정도는 됐다 하고 자신만만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마니터리 이징에 대해서 더 이상 노코멘트로 응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그 일이 있고 나서 주가가 목요일, 금요일, 수요일부터 계속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그것과 반대쪽에 있는 10년 만기 채권금 금리는 무려 0.7%입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1.25%인 걸 감안하면 10년짜리 채권이 반토막이다. 이 얘기는 결국은 0.5% 인하로 안 되겠다. 3월 17일, 18일에 최소한 0.5%, 최대 0.75% 이상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고 시장이 그 자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건 또 어떻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파월 의장이 0.5포인트 금리 인하한 게 사실 시기 잘못 잡은 것 같고요. 사실 3월 17일 날 차라리 3/4 포인트 내리면 효과가 더 좋았을 것을, 근데 시장은 지금 3월 17일 날 지금 0. 하여튼 3/4 포인트 더 내리라고 지금 압력을 주고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미국 이 메인스트리트에서 바라볼 때 연준에서 금리를 더 추가로 금리 인하해 봐야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될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왜냐하면은 모기지 금리는 그 3% 미만으로 떨어질 리가 없거든요. 예. 아무리 금리를 내려도. 예. 그 다음에 자동차 구입할 때도 이 자동차 판매 회사들 경쟁으로 인해서 지금 크레딧 좋은 사람들은 그냥 무이자 할부예요. 어차피.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이제 가장 이제 그 금리와 민감하게 싼 이자에 이제 민감한 게 이제 모기지,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그 다음에 이제 대출이자. 예. 거기에 학자금 대출 정도 있겠죠? 예, 그런 건데 이미 충분히 낮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에서 3/4 포인트 더 내린다 할지라도 서민 경제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또 증시에서도 받아들이는 게 이제는 덤덤하게 받아들일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 제가 엊그제 방송에서도 결국 페드의 금리 인하는 이제 디맨드 측면, 수요 측면인 거고, 사실 현재 시장에서 겁내는 것은 이 지금 미국의 GDP의 70% 이상이 이 소비, 서비스 부분인데,
미국에서도 그 볼드모트에 대해서 두려움하면 인구 이동이 제한되면서 서비스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네네. 이 레버리지론이나 하이힐드 채권에 대한 이 기업들, 이 재무 구조가 안 좋은 기업들은 사실 부담일 수밖에 없고, 그걸 견디기 위해서 대량으로 해고 사태가 나오게 되면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서플라이 측면에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고, 실제로 최근에 미국 그 월가에서는 1조 달러 정도를 퍼부어되지 않느냐라고 예상을 하지만, 미국의 정치 지형상 지금 민주당이 그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뭐 몇천억 달러라도 요청을 한다 그러면 이게 민주당의 지원을 얻기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어쩔 수 없이 페드의 금리 인하를 더 원하는 건 아닌가요? 물론 시장에서 바라볼 때는 페드의 금리 인하를 바라볼 수도 있지만은 페드 입장에서는요. 그 다음에 미국 국가 차원에서 볼 때는 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시장이 원하는 대로 계속 다 내려준다는 건 진짜 국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미국 경제가 그동안에 탄탄했던 것이 이제 유럽이나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국채 수익률, 그 국채 금리 거기에 기반한 강달러 정책이었는데 결국 유럽이나 일본처럼 제로 금리라든지 마이너스 금리로 간다고 그러면은 이거 강달러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럼 결국에 미국의 세계를 지배하는 헤게모니는 강달러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가장 큰 이 지렛대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이 금리 인하를 계속하면은 죽는 것은 뱅크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유럽이나 일본의 현재 그 뱅크들의 그 이제 실상을 본다고 그러면은 지금 연준에서 만약에 계속 금리 인하하면은 미국의 빅뱅크들도 그 꼴을 날 거고요. 결국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데 금융 세력으로 지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다 기반이 허물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내리는 것은 진짜 위험하다. 아마 연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 며칠 동안 주식이 폭락할 때 그 미국의 그 파이낸셜 섹터 그 뱅크들이 그 하락을 아주 주도하다시피 했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 제가 볼 때는 이 국채 금리가 워낙 지금 계속 그 매일 최저를 경신하는 이것이 그 뱅크 그 스톡 프라이스에 반영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 시장에서 바라는 대로 연준이 따라갈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선생님 말씀은 상당히 일리가 있지만 미국 금융시장의 특성상 시장이 이미 다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데 연준이 따라오지 않을 경우는 또 다른 충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그 3월 17일 폼시에서 뭐 0.25포인트 정도 그렇게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미 지금 비상으로 0.5포인트 내렸는데 폼시에서 지금 불과 2주 사이에 다시 또 그렇게 0.5나 0.75포인트 내린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결국 증시는 뭐 전 세계 어디든 큰 돈, 스마트머니가 주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큰 손들이 증시 하락 압력을 넣어서 얹고 싶어 하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금리 인하가 0.25%나 미국으로선 부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1% 밑으로 내려간다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여력 자체가 사라지는 거니까. 그렇다면 금리 인하를 최소화하고 양적 완화 금액을 늘리거나 아니면 레포 지원 금액을 지금에 뭐 훨씬 더 많이 늘리는 이 정도로도 타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지난번 며칠 전에 파월 의장의 긴급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를 발표하면서 QE4를 암시하거나 하여튼 그때 이제 발표를 할 줄 알았는데, 네. 언급할 줄 알았는데,
QE4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안 하고 오히려 이제 마음을 꽉 닫은 상태로 지금 기자회견을 마쳤는데 네. 지금 그때와 지금 또 오늘 지금 상황이 다르거든요. 예. 그때는 증시가 3,130까지 올라가갖고 연준이 조금 마음 놓고 있었던 때고 지금은 또 다시 살얼음을 기고 있는 판인데 이런 증시 상태가 폼식까지 간다고 그러면은 파월 의장과 그 연준에서는 그 금리 인하 이 카드보다도 말씀하신 레포 시장 금액 그 증액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 양적 완화 쪽에 뭔가 시작하는 그 언급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그러면은 그 지금 금리 인하로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하로는 이제 그 경제를 떠받칠 수 있는 이제 효과 면에서 좀 미미하다 생각되고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연준이 양적 완화로 가야 되는데 양적 완화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쉽게 생각하는 게 국채 매입이었잖아요. 예. 그동안에. 네. 그런데 보스턴 그 연방은행 총재인 로젠 그린이라는 분이 어제 나왔죠. 뭐라고 말했냐면은 예. 페드가 모니터리 이징하면서 그 자산을 매입하는 프로그램 중에 꼭 국채 매입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말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힌트를 얻었는데 네. 그러면 이분들이 국채 매입 이외에 다른 문을 열어놓고 있구나.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증시에서 지금 미국 경제 지금 아직은 경제 근본이 스트롱하잖아요. 네. 지금 증시가 내려감으로 해갖고 사람들의 그 부의 효과가 사라지면서 그게 다시 경제로 다시 끌어내리는 예. 악순환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증시를 살려놓으면은 경제 하강을 막을 수 있는데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일본에서 했던 방식 그렇죠. 연준에서 주식을 매입하는 겁니다. 예.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생님께 제가 이 질문을 안 드린 이유는 저도 그 보스턴 그 연은 총재의 글을 읽었어요. 그래서 월요일쯤에 이걸 특집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우리 네. 토마스 선생님 치고 나오셨는데요. 사실 일본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 네. 일본이 어떤 식으로 중국 증시가 네. 그 폭락을 했었잖아요, 지난번에. 네. 월요일 어느 주인가? 월요일 날 엄청나게 폭락을 하고 그다음부터 계속 반등해서 완전 제자리 왔어요. 예, 2월 1일인가 개장했을 때 10% 폭락을 했었죠. 예. 예. 네. 그리고 그 이후로 반등을 해가고 이제는 완전히 제자리 왔어요. 네네. 이렇게 회복했는데 그 뒷팀에도 중국 정부가 그 국영기업체 주식을 매입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연준이 지금 국채 매입보다도 증시, 특히 이제 미국 그 증시 우량주, 예. 이런 것을 매입함으로 해갖고 일단 증시 하락을 막는 것이 같은 돈을 써도 더 효과적일 거다. 저는 그렇게, 이 로젠 그랜 그 언급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예. 아까 말씀하신 일본은 지금 현재 주요 ETF죠. 패시브 ETF의 65%를 일본 중앙은행이 직접 매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경우도 저도 몇 개 기사를 봤는데 그게 팩트 확인이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중국 인민은행이 그냥 주식을 사고 있다. 이 얘기를 저도 듣고 있었어요. 근데 네네. 지금 보스턴 페드 제가 가능하면 월요일이나 다음 주에 방송을 좀 내보냈으면 좋겠는데 그 보스턴 페드 블로그의 글을 보면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굳이 국채만 살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주식을 명기하지는 않았어요. 주식을 명기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자산이라는 그 뉘앙스에 보면 대출, 채권, 주식까지 분명히 포함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직접 그러는 게 미국 경제 왜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라고 읽었는데 선생님 진짜 역시 제가 선생님을 감히 어떻게 그걸 미리 알고 사실 근데 그 페드가
지난 2008년 그 외환위기 이후에 그 국채 매입을 통해서 양적 완화를 했잖아요. 1차, 2차, 3차까지 했는데, 네. 사실은 지금은 경제 근본이, 이 경제 자체가 하락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지금 단지 그 시장 공포 심리 때문에 지금 예.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네. 굳이 연준에서 간접적인 그 부양책인 국채 매입보다도 직접적으로 링기를 꽂아줄 수 있는 이 주식 매입, 이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보고요. 특히 이제 다시 이게 시간이 벌써 20분이 지났으니까 S&P 500 인덱스가 원래 2주 전 금요일 날 2850 장중에 한번 찍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빅스, BIX 변동성 지수에 그게 지난 금융위기만큼 그 지수 상승이 올라갔거든요. 이것만 봐도 조만간 2850을 한 번 더 확인할 것도 같은 생각인데, 자, 여기서 이렇게 공포감이 극대화된 시점이 성질이 바뀔 시점인데, 이게 지금 이 볼드모트가 미국 이 금융시장, 미국의 국민들 사이에서 그렇게 공포감이 어마어마한 상황인가요? 제가 볼 때는 뭐라고 하죠? 그 인종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우리 같은 아시안으로서는 네. 중국의 우한시가 완전 차단되면서 그 안에 이제 생필품 공급도 안 되고 완전히 갇혀 있었잖아요. 이제 예. 그런 걸 우리가 아시안들은 다른 민족보다도 좀 더 가깝게 이제 느끼고 볼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도 공포가 스멀스멀 자꾸 이렇게 확대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아시안들이 많이 사는 타운에서 사재기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우리 제가 사는 가까운 이 한인타운에도 쌀포대가 똥이 났을 정도로 이렇게 사재기가 있고, 그래서 코스코나 월마트에도 이제 사재기가 이제 일부 생필품들을 동이 났다고 그러는데, 네. 주로 보면은 아시안들이 많은 캘리포니아 쪽이나 뉴욕 이런 쪽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미국 전반적으로 일어났다고는 저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그 볼드모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솔직히 한국의 경우 확진자의 경우가 판명이 됐다 하더라도 사실 네. 일반 그 지병이 있지 않은 경우는 지금 그냥 이렇게 격리 정도만 하고 있거든요. 지병이 있는 네. 사람들만 집중 치료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어떤 계획인가요? 미국도 거의 한국하고 지금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닌가요? 사실 미국은 아직 이번 볼드모트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그 대응이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예. 또 할래도 할 수도 없는 그런 구조. 일단은 워낙 땅이 넓고 인구도 많고 또 이 완전 지방 외진 곳. 지방 분권이라고 그러나? 예. 지방 분권. 네. 자치제. 예, 지방자치제. 그것이 확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오늘 서명하는 보니까 $8빌리언, 예. 특별지원금, 거기에는 이제 이렇게 볼드모트, 이제 검사 비용, 이런 게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서는 제가 지금까지 본 것은 그냥 감기, 독감, 이렇게 앓고 있으면은 자기가 그렇게 아프다 그러면 자진해서 학교 안 가고 직장 안 가고 또 그게 허용되고 얼마든지 너그럽게 수용되는 문화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돼 있고 만일에 너무 아파갖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까 이것이었더라. 그런 사람만 지금 걸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미국 안에서 이거 지금 현재 몇 명이 확진돼 있는지 누가 어떤 사람이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중국은 사실상 종료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고, 한국도 최근에 이제 증가세가 주춤하면서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마지막에 이탈리아도 이제 어느 정도만 조금만 관리 가능한 상황이 오면 미국 언론에서 트럼프를 비난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CNN 같은 경우 방송을 자꾸 그런 쪽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잦아들 수도 있겠네요. 그 지금 미국에 오늘 보니까 뭐 200명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미국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사망자는 뭐 거의 열 몇 명인가? 예. 그 정도. 예, 그건 뭐 미국 사이즈에 비해서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 정도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공포가 너무 뭐라고 그러죠? 너무 심화됐다. 예. 과장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뭐 독감 수준뿐이 안 되는데 이것이 뭐 걸리면 그냥 죽는 것처럼 이렇게 벌벌 떨 필요가 없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증시에서 느끼는 이 공포감도 우리가 초기에 이렇게 들었을 때 공포를 느껴도 만일 똑같은 소리가 계속된다 그러면요. 예. 증시는 점점 피로감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는 공포를 안 느낄 시점이 올 겁니다. 네. 이제 그때가 증시 바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연준 얘기했는데 약 3주 동안 연준의 대차대 지표가 매주 약 125억 달러씩 감소하다가 지난주에 약 820억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820억 달러가 물론 이제 주초보다는 주말이 주초 시작 전보다는 아직도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820억 달러나 늘었는데 주가가 마이너스 됐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 속도로 대차대표가 늘어난다 그러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는 상승의 모멘텀으로도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뭐 연준에서 돈을 퍼붓는 한은 증시에 이제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예. 현재로서는 증시 경제 펀더멘탈보다도 공포가 더 압도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네, 지금은 백약이 뭐라 그러죠? 백약이 무효다. 무익하다고 그러나요? 네네네. 네. 이 약발이 무슨 약을 해도 약발이 안 통하는 그런 공포 장세. 지금 그래서 지금 정치 참여자들 눈에는 이게 지금 잘 안 들어오고요. 네. 확진자가 몇 명 늘어났느냐?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결국은 이게 서플라이의 디맨드거든요. 예. 지금 중국의 서플라이가 무너졌다가 지금 다시 회생하고 있는데 예. 미국은 서플라이 측면은 아니지만 디맨드가 지금 흔들리거든요. 예. 소비. 그래서 이 공포 심리가 까딱하면은 소비 심리를 얼게 해서 또 뭐 이게 지역적으로 이 쿼런틴 격리를 또 시킬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미국의 경제 70% 담당하는 소비 경제가 위축되면은 결국은 기업들은 인원을 줄여야 되고 식당이나 뭐 모든 이게 소상인들도 직원들을 줄여야 되고 그저 페이롤 내려가면은 결국은 그게 경제 활력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 가장 걱정하는데 하여튼 현재는 공포심리가 압도하고 있는 장세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치도 성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 심리 상황을 보면서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네네. 예. 그리고 제가 오늘 토요일 긴급방송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선다면 결국 소비재가 미국이 부족하다면 중국에 부과되는 관세를 일부 없애거나 할인해서 이 지금 현재 경제에 분명히 미국과 중국의 이 관세가 압박을 부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걸 정리함으로써 증시 상승의 원동력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봤거든요. 혹시 선생님은 이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딜레마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렵다 해서 중국과 그동안 2년 동안 치열하게 치고받았던 그 관세,
축소 내지 폐지를 한다고 그러면은 사실 2단계 딜은 물 건너 간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그것을 폐지나 축소하면은 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걸 허용하자니 자기의 그 대중국 지렛대가 없어질 것 같고, 예, 아마 상당히 지금 고심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마 폐지는 몰라도 일부 축소는 가능한 그 플랜일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벌써 30분이 넘었는데 이제 선생님이 좀 길게 말씀하고 싶다는 게 있었어요. 이번 주 시장 전망 및 예측. 선생님 10분 이상 들을 테니까 마음껏 말씀하십시오. 네. 오늘 아침 그 페이롤 발표됐잖아요. 예. 그래서 당초 이제 증시에서는 2월달 페이롤 넘버에는 그 볼드모트가 일부 영향을 줬을 것이다. 예. 그래서 조금 숫자를 좀 낮게 봤는데 오히려 27만 개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증시가 환호할 줄 알았는데 증시는 아주 냉담하게 이제 지나갔죠. 그래서 이 월가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볼드모트가 이 시장에 영향 주는 거는 3월부터다. 이제는 3월 달 이제 페이롤을 이제 넥스마스에 이제 봐야 되는데 이제 그때까지 너무 길고,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그 리딩 인디케이터로서 이제 바라봐야 될 거는 주간 단위 실업수당 청구권 그 건수, 이것이 증가했느냐 아니면 평상시대로 플랫으로 가느냐, 이제 그거를 눈여겨봐야 된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서민 밑바닥의 그 스몰 비즈니스 그 신뢰지수, 그것도 이제 또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기지 신청 건수가 많이 늘었어요. 예. 예,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네. 리파이낸싱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늘었는데, 이제 월가에서는 이 모기지 애플리케이션 이 건수를 우리가 이 서민 경제의 바로미터로 봐야 된다. 만약에 그 리파이낸싱 건수가 지금처럼 이제 많이 일어나고 증가한다고 그러면 좋은 건데, 예. 만일에 모기 신청 건수가 그 국채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모기 신청 건수가 줄어든다고 그러면 이건 위험 신호다. 예. 즉 서민들이 그 불안한 장래를 대비해서 그 집을 사는 것도 주저하고 리파이낸싱 하는 것도 좀 더 나중으로 미루자 하는 심리가 되어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이 경제 침체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제 그런 것을 보려면은 모게지 또 리파이낸싱 그 신청 건수를 눈여겨봐야 된다. 이제 예.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주장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음 주 그 증시는 지금 요 전날 그 바닥이 2850을 쳤고요. 예. 오늘 아침에 페이롤 넘버 나오고 세게 내려 몰았는데 2900까지 내려 찍었어요. 예. 그랬다가 이제 다우존스로 말하면은 거의 700포인트 그 상향으로 끝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닥에서 700포인트 앞으로 이제 끝났는데, 그래서 차트상으로 그러면 2850 찍고 오늘 2900 찍고 다음에 하락한다고 그러면은 2950 정도 이렇게 추세선을 그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이제 희망이고요. 그래서 지금 차트상으로 다음 주 일주일 동안은 이번 주에 기록했던 그 고점 3130 이 정도까지 다시 올라갈 찬스가 보인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근거로서 이제 앞에도 쭉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 연준이 이제 모니터리 이징으로 이제 응답할 것이다 하는 루머.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저는 사실 이제 중국 사태가 얼마나 이제 개선되고 있는지 그걸 지금 저는 모르기 때문에 예. 그 위안화 환율 예. 강세로 그것을 전환되고 있죠.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예. 항상.
이제 그걸 보고 있는데, 그 위안화가 상당히 그 안정적으로 강세 쪽으로 지금은 조금씩 기울고 있어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제가 추측한데, 중국 내 상황이 개선되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IMF가 어저께 발표한 거 보니까, 그 중국의 그 공장 가동률, 그 capacity utiliza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60% 정도 올라왔다. 그리고 2, 3주 내면은 9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예. 이렇게 전망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역시 공산주의가 과감하게 하여튼 그 노동자들을 공장으로 몰아갖고 하여튼 생산력에 지금 집중하고 있구나.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차트상으로 보나 또 연준의 마니터리 이징 루머, 중국의 그 희망적인 이런 이제 현상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다음 주는 3,130 여기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에서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건 앞에 선생님이 말씀하시기에 백악이 무효다. 결국 심리가 개선되어야 하는데 그 심리가 개선되는 포인트는 혹시 어떤 뭐 사항이 있을까요? 예상하시는. 일단은 증시에서는 그 연준이나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일단 증시 하락을 막는 그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요. 그것이 가장 확실한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포, 서민들이 느끼는 이제 공포 심리 이런 것은 사실은 이 언론에서 조금 자제를 해야 되거든요. 예. 이 CNN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그냥 그 확진자 1명 내렸다, 2명 내렸다 이걸 중계방송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이런 나라가 어려운 국면에 있을 때는 이런 미디어들도 정치를 떠나서 조금 이렇게 좀 자제하고 협조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기레기가 문제예요, 사실은. 네, 그 사람들도 공포 심리 이용해서 이제 뭐 매출을 올려야 되니까 예. 그것은 이해되지만은 너무 극에 달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서도 계속 언급을 했지만 사실 한국이 중국하고는 좀 다르게 대처하고 있잖아요. 중국은 완전히 도시를 폐쇄해버렸지만 한국은 도시를 폐쇄하지 네. 않고 그걸 지금 현재 확진자 숫자를 줄여가고 있거든요. 감소세, 증가세를 감소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네. 100명대 이하로 확 줄어버리면 미국에서도 그걸 보고 사실 미국은 한국이 아무리 뭐 의료체계가 뛰어난다 하더라도 자기네보다 밑으로 보는 나라 아닙니까? 야, 한국도 네네. 저 정도인데 우리는 충분히 잡을 수 있어. 이러면서 심리가 개선될 여지도 충분하겠죠? 그렇죠. 그 지금 미국 같은 나라는 이제 그 한국처럼 이렇게 기동성 있게 대처가 안 되는 지금 예.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지금 그 모든 자료가 오픈되어 있는 한국 네. 그 상황을 아마 주시해 볼 거고요. 또 뭐 다른 나라들도 한번 주시해 볼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제 이렇게 잘 대처하고 만일 이렇게 숫자를 줄여가고 만일 이것을 극복해낸다고 그러면은 진짜 앞으로 어떤 볼드모트 다른 놈들이 나와도 하여튼 그 좋은 그 교과서가 될 걸로 저는. 예. 결국은 한국이 세계 이 볼드모트 정리하는데 중심에 있다. 결국 한국을 네네. 응원해야 되겠습니다. 네네. 예.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그 지금 볼드모트가 지금 모든 시장을 지금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미국 증시 다우존스가 1000포인트 하락할 때 예. 그것도 완만하게 하락하죠. 어떤 그 순간순간에는 그냥 100포인트, 200포인트가 그냥 뭐 10초, 20초 만에 그냥 샥 내려가거든요. 네, 네. 그럴 때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 항상 그 정크 반드, 예. 그 하이힐드 채권 펀드, 제가 그것을 항상 하루 종일 거의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은, 그 오늘 또 그 하이힐드가 2%나 빠졌다가 1.6%로 하락으로 이제 끝났는데, 네.
하이힐드 펀드가 2% 아까 낮에 그 폭락을 할 때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그 주식이 내려가면서 반대인 금이 팍 찌는데 금과 같이 보조를 맞춰야 할 금광은 오히려 더 내려가고 있어요. 그 순간에는. 그래서 자칫하다가는 이런 극심한 변동성 와중에 이 자본력이 튼튼하지 않은 이 소규모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그 크레딧 크런치, 신용 경색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것이 발생해서 까딱하면은 부도로 몰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 회원분들이 이제 이런 변동성 심한 이런 와중에 이제 투자할 때는 자금력 탄탄한 대기업 중심으로 거래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제가 봐도 미국 정부도 가장 걱정하는 게 이 쌀번시 문제거든요. 이거 잘못했다가 레버리지 론이나 하이힐드 이 부분 기업들, 부채를 많이 쓴 기업들이 잘못돼 버리면 이게 부채 위기로 전이되고, 부채 위기는 곧 경제 위기거든요. 금융 위기로 되니까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관리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많이 내림으로 해갖고 이 크레딧이 나쁜 이런 정크펀드를 발행하는 기업들에게 일단 숨통은 조금 틔워졌지만은 그래도 증시가 아주 세차게 몰아칠 때는 이 크레딧 크런치 이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걸 제가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벌써 40분이나 지났네요. 그냥 1시간 동안 더 하고 싶은데 너무 길어도 우리 또 시청하시는 분들이 다른 일을 못 하시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 선생님 이번 한 주도 힘내시고 다음 주에는 아마도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들거든요. 우리 같이. 네네. 아자. 예.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으셨어요? 역시 토마스 류 선생님, 우리의 궁금한 사항들을 모조리 말끔하게 해결해 주셨죠? 명불허전이 따로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토마스 류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안녕 인사하기 전에 그 멤버십 구독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멤버십 구독 어떻게 하는지, 무슨 정보를 올리는지 묻는데요. 먼저 동영상을 보실 때 유튜브에 로그인 하셔야 됩니다. 로그인하고 동영상을 보시면 동영상 바로 밑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시면 안내가 되고요. 내용은 주식 매매를 리딩하지는 않습니다. 정보와 속보, 그 정보와 속보, 세상 어느 신문, 어느 언론, 어느 유튜브보다 빠르고 인사이트 있는 정보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선택하실 수 있도록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많아야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이틀에 한 번 정도 방송을 하지만 그 멤버십 게시판의 정보는 하루에 많을 때는 10몇 가지씩 끊임없이 올라가고요. 적을 때도 3개에서 5개 정도 빠른 정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동영상을 로그인 하시고 보시고, 그리고 그 밑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된다. 다만 아이폰에서는 가입이 안 되고요. 볼 수는 있습니다. 아이폰 사용자들은 PC에서만,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직접 가입이 가능하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월요일 방송은 아마 못할 듯 싶습니다.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해외 주식은 하고 싶은데 환전 비용 때문에 부담이신가요? 환율 우대 100% 이베스트 투자증권